친척집에 1년 반 있다가 그쪽에서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아, 그렇지. 시골인데 또. 그래서 저는 북경, 베이징에 상경을 했죠. 와. 그래서 저는 북경에 갔습니다. 바로. 북경을 가서 중국말도 잘 모르는데 중국 한족들 속에 그냥 저는 그냥 탁 던져진 거 어느 날. 예. 그런데 또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해서 중국의 조선족인 줄 알고 한국 현대상선 북경 지점에 현지 직원, 임시 직원으로 입사를 한 거예요. 한국의 현대상선에 네네. 취직을 했습니까? 취직했어요. 어머.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말이 통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소개해준 사람을 믿고 안 가면 또 그분한테 결례를 범하는 거니까 따라갔죠. 근데 사무실 6명이 다 중국의 인류대학을 난 아이들이에요. 교통대학, 뭐 상해대학, 뭐 베이징 따세, 그때는 뭐 이런 애들은 청아 따세. 근데 제가 화장실 가겠습니다. 이거밖에 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 우리 부장님은 진짜 보고 싶은데 최진정 부장님. 우리 한국 분이시죠? 예. 한국 지점장, 현대상승 지점장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진정 부장님. 예.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네. 현대상선에 지금 취직하신 거잖아요. 네, 임시 직원으로. 그쵸. 예. 한국 회사인 줄 알고 갔습니까? 알고 갔죠. 그때 처음 남한 쌈을 봤는데 무서워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 지금도 떨려요. 왜냐면 우리는 남조선 사람하고 마주서지도 말라. 그치. 분명히 이게 안 좋게 또 소문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데 진짜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이제 문을 다 여니까 부장님이 엄청 인자하세요. 말씀도 이렇게 저처럼 빠르게 안 하고 느릿하게 하시는 분인데 미숙임 잘 왔어요. 잘 왔습니다. 우리 같은 동포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죠. 조선족인 줄 알고. 아, 그렇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같은 동포입니다.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야. 북한 사람이라 그러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까봐. 그래서? 예. 아니, 그러면은 우리 최진종 진종 부장님. 네. 네.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부장님을 네. 처음 뵀을 때 네. 처음에는 다리가 떨렸다 했잖아요. 올렸어요, 무서워서. 네. 예. 근데 막상 네. 만나서 얘기랑 해보니까 네. 어떻던가요? 정말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고급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부지사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지사였어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어렸을 때 이런 사무실에 수많은 간부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렇지. 뭐 이제 하대를 많이 하죠. 하대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언어도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며 어쩜 이렇게 뭐 솜사탕처럼 말씀을 살살살 녹게 하는 거예요. 미숙임, 뭐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내일은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목소리 톤이 일정해요. 와, 그래서 남한 사람을 처음 봤고 너무나도 최고의 엘리트를 제가 본 거예요. 거기서 홀딱 반했네요. 홀딱 반했죠. 그래서 남조선이, 그분이 저한테는 남조선이에요. 남한이었어요. 그치? 그분이. 우리 최진정 부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고 싶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격이 있고 북한의 엘리트랑은 차원이 틀리구나. 예. 말씀도 고급스럽게 이쁘게 하고 언행일치 그리고 굉장히 성품이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아기들까지도 되게 잘 지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사해서 생활이 시작됐죠. 현대상선. 현대상선에서 네. 우리 최진종 부장님께서 혹시 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네. 거기다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옛날 추억이 되살아나가지고 많이 보고 싶어 하시니까. 네. 그렇게 네. 현대상선에서 지금 일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네. 우리 한국이랑 계속 접하게 될 그렇죠. 일들만 남았잖아요. 예, 네. 일이 많았죠. 어떤 일이 제일 놀라웠습니까? 일단은 그 신문이 하루에 비행기에서 신문이 오는데 탁자에 한국경제신문부터 신문이 10개 와요. 그리고 온갖 잡지, 온갖 신문이 다 오는데 얼마나 제가 흡입을 하는 거예요. 원래 글도 빨리 읽기도 해요. 그걸 다 읽고 야, 남한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오시는 분들이 그 본사에서 오시는데 옷도 정말로 멋지고 고급스럽게 잘 입고 오시는데 또 뭐냐면 오시면 중국어를 모르는데 저한테 가이드를 맡겨요. 그러면 제가 그 어르신들이 오잖아요. 가족들이 오면 제가 가이드를 또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하고 용돈도 어르신들이 저 많이 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집 쪽에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란 건 뭐냐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인가? 오시면 팁을 그렇게 잘 주시는 거예요. 저 진짜 많이 받아봤어요. 팁을. 그리고 이제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니. 마지막에 이제 돈을 다 쓰고 나면 이제 그 기사님이 가시면 저보고 그 부장님이나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오시면 아가야 일로 왔나 이래요. 그러면 가면 기사님 안 보게 돈 없는 너 주머니에다 놀아. 너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하니까 너 엄마 아버지 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눈물이 나게 안아주시면서 동포회가 그렇게 각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준도 높고 일단은 쓰는 언어도 되게 이쁘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그냥 홀딱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또 뭐냐면 국위선양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제일 느꼈던 게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38선이 우리가 원든 원치 아니든 두 나라를 가려는데 어찌면 선 하나를 사이 두고 이렇게 경제적이나 사람이 인품이나 인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날까? 저는 부모님 모시고 동생 다시 붙잡혀가고 소식도 없고 그 아이를 제가 키우고 지금도 제가 키워요. 누구를 키운다고요? 여동생 아이를. 여동생 북송됐어요? 북송됐어요. 그리고 지금 동생 아이를 키우고 네, 있어요? 네. 동생은 연락이 없고? 연락이 없고. 어떡하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부모님이 또 언제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회사는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앞에다 이렇게 센타의 쌍차 현대상선이라고 얼굴 딱 바꿔 하면 경찰이 차 잔주증 하잖아요. 꺼내놓으라고 신분증. 우리는 이걸 딱 보여주면 그냥 현대는 문양 통과해요. 야 중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위상이 이렇게 높구나. 그런데 또 같은 피를 타고난 혈통인데 북한 사람들은 숨어서 살고 누가 진짜 붙잡혀가고 죽인다 해도 시체를 찾는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라가 잘 살아야 외국에 나왔을 때 이렇게 국민이 대접을 받고 홀대를 안 당하고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남한을 더 가고 싶었죠. 그때 피눈물 났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께서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나고 화가 많이 났어요. 이랬나봐요. 네, 그렇죠. 마음 아프죠. 그 말씀 중에 네. 동포애가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 말이 공감이 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줍니까 사실은. 네, 많이 주죠. 북한에서는 때려잡자밖에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잘못됐죠. 너무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냥 안아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조선족이라고 해서 같은 피가 조금 섞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잘해주시고 그냥 다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북한 사람이라 말했으면 얼마나 더 잘해주셨을까. 엄청 잘해주죠. 그러니까. 근데 예. 저는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존심. 내가 여기 숨어 사는 북한 사람이라 하면 저분들이 나를 깜보지 않을까, 업신여기지 않을까, 가진 것도 없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특히 말을 올 때 입에서 그 최진정 부장님이 가시고 3년 뒤에 정덕원 차장님이 오셨어요. 정덕원 차장님. 연도를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도는 제가 2000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2005년에 이제 한국을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한 2002년 정도에 정덕원 차장님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연도는 1, 2년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상선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네.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무보조였습니다. 예, 그러면 뭐 프린터 하면 사무실에 갖다 주고 또 회사에 손님들이 오시면 커피도 닫아 주고 회장실에 안내다. 왜냐면 그 현대그룹에 오시는 분들은 바이어들. 그분들은 다 영어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그래도 알아들을 수는 있었어요. 발음은 억양이 강하고 땡큐베리 맛 이랬지언정 뭐 이렇게 제가 오늘 부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약이 몇 세 됐습니다. 이런 말씀은 알아들으니까 부장님 어느 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커피도 타다 드리고 뭐 이렇게 또 직원들, 그분들 또 아이들이 아프거나 사모님 아프면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고, 뭐 이렇게 잘 자란 거. 저한테 또 그런 재정은 믿고 맡기시더라고요. 되게 고마운 게 최 부장님이 가시면서, 저는 나가야 되겠구나, 이 회사를 이랬는데, 미숙인부터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분이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우리 사람입니다. 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회사를 끝까지 다녀야 되겠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한테. 고맙죠. 예.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그런 기회 한 번도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현대상선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라든가 네. 혹은 뭐 상품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접한 적은 있었습니까? 엄청나죠. 매일 접했죠. 아. 그리고 그 현대가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이잖아요. 그쵸, 네. 진짜 손가락을 꼽히는. 그러면 이제 선물이 와요. 그리고 왜냐면 회사에 손님들이 오신다든지 직원용이라든지 회사 홍보용으로 뭐 이제 손목시계도 오고 노트도 오고 볼펜도 오고 각종 물품들이 오는데 저는 정말 뭐 아버지가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생각하면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흔한 거예요. 홍보용으로 나가는 게. 근데 제 눈에는 최고의 제품들이었어요. 최고죠. 예. 그리고 또 뭐 집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그 현지 직원들이니까. 그렇죠. 예. 회사에서 집 같은 거, 아파트 이런 것도 다,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배정이 다 되고, 네. 다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됐은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아주머니가 계시고, 그 TV에 나오는 그런 아줌마 네. 이런 분들이 그 중국말로 아이 이렇게 하면 쭈르르 달려가는 그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뭐 이제 애기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학원도 다 다니고 저는 누리지 못했지만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정말로. 아무튼 먹고 쓰고 사는 걸 거기서 이제 다 저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봤으니까 너무나도 놀랄 만한 일이죠. 놀란 기상천외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북한으로 비하면은 아버님께서 그래도 네. 고급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대기업을 다니시는 네. 분들이잖아요. 네. 또 대기업 하면은 또 중상급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직급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생활 수준이 네.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천국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부장님 집이나 이제 차장님 댁에도 한번 갔었어요. 이사할 때 가보니까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그대로였어요. 그냥 천국이었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진짜 감히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맞아. 천국이었어요. 그 세상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그분들하고 접하면서 한국 물건도 많이 접했을 텐데 예. 제일 놀라웠던 물건은 있었습니까? 밥솥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집에 댁에 갔는데 말하는 분이 없어요. 애기들은 울기는 해요. 그때 부장님 쌍둥이 애기들이 있었는데 뭐 잡곡밥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입을 연 사람이 없는데 밥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 물어볼 수는 없고 뽁뽁이도 우는 거예요. 밥이 다 되니까 뽁꾹 하는데 이 집에서는 뽁뽁이도 키우나? 야. 정말 신기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마트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한국 물건이 없어서 그래도 월급을 타가지고 밥솥을 좋은 거 샀는데 그 집에서 먹던 밥맛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밥솥에 따라서. 걔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중국말도 안 해요. 여기는 이제 밥이 시작됩니다. 뽁뽁이가 오면 밥이 다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예, 아무튼 너무 그 밥솥이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쌀을 가지고 하는데 밥맛이 달랐다. 밥맛이 천지 차이죠. 예, 여기는 코팅이라 하죠. 코팅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 밥솥이. 근데 우리가 와서 써보니까 뭐 제가 5년째 잘 쓰고 있는데 코팅이 하나도 안 벗겨져요. 10년 써도 안 벗겨집니다. 예, 네. 정말 저는 밥솥이 제일 먼저 놀랐던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 밥솥. 충격이죠. 충격이죠. 앞서 네. 매일매일 한국 신문이 날아와서 네. 그거를 정말 빠짐없이 봤다 했잖아요. 네. 신문을 보는 과정에 제일 놀라웠던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한국 경제 수준이었어요. 한국 경제 수준이 뭐 처음에는 국내 생산량이 얼마고 코스피스가 얼마고 뭐 주가 이런 것 경제 신문이니까 다 나오네요. 근데 처음에는 말을 우리 굴인데 리더십이 어떻고 이해를 못하고 포스트코가 뭐고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쳐다보는 거. 그때는 뭐 이제 핸드폰에 이제 검색하고 이런 것도 잘 없죠. 몰랐으니까 네. 폴더폰이었으니까 모토로라 이렇게 큰 거 썼는데 검색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에 컴퓨터는 있는데 치게 되면 또 눈치가 보이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부장님이 처음에 입사할 때 그랬어요. 저는 중국말 잘 못해서 여기서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시골에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했는데 이제 부장님 보시기에 중국말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나중에 다 알게 됐는데 신문을 뚜렷하게 보니까 우리 글은 잘 하세요. 이러니까 성은은 피눈물 났습니다. 고등학 중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인데 그쵸, 선생님이었는데. 네, 우리 글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